대중매체에 너무나 의존하는 투자자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고민이란 것을 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 끝은 붕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중매체의 이야기는 아주 확실한 이야기라고 믿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투자를 한 사람들, 대중매체를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이겠죠? 네네. 그 사람들은 벌을 받는데요. 그 벌은 최고의 시세에 투자를 하게 된대요. 아. 네.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주식시장이 뭐 3억 대주주 조건, 뭐 미국 대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백신 임상 네. 실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조정장이다, 뭐 하락장이다, 뭐 어수선한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 이제 그게 다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또 장이 확 달아오르고 그러는 것 같은데 불안한 그런 장에서 개미분들이 좀 많이 견디기 네네.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성대 씨가 좋아하는 네.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미 투자자들이 뉴스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걸 보고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그런 것들에서 좀 탈피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탈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은 언제나 그 악재를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딱히 생각을 해보면 뭐 한국 경제가 평화로웠던 적이 있나요? 거의 없죠. 뭐. 네네네. 네.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렇지만 IMF나 2008년 금융위기, 요번 코로나 사태 말고는 사실 한국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언론들이 좀 악재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들고요. 네. 그래서 뉴스를 주식을 하면서 안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모임분들한테는 많이 말씀드리긴 하지만은 관점을 좀만 바꾸자는 거죠. 이 뉴스를 보고 믿자는 게 아니고요. 이 뉴스를 보면 다른 개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코스톨라니가 그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네네. 제가 그거 좀 읽어볼게요. 네. 대중매체에 너무나 의존하는 투자자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고민이란 것을 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 끝은 붕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중매체의 이야기는 아주 확실한 이야기라고 믿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투자를 한 사람들, 대중매체를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이겠죠? 네네. 그 사람들은 벌을 받는데요. 그 벌은 최고의 시세에 투자를 하게 된대요. 아. 네. 좀 뭔가 되게 공감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투자자들 스스로가 쓸데없는 수다로 혼탁하게 만든대요. 매스컴은 이런 증권 시장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데 언론의 보도와 해설에는 온통 혼란만 가득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네. 보여주는 예들이 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네. 웃긴 게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찾아왔어요. 아, 그래요? 네, 요거 잠깐 보시겠어요? 네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0년 11월 2일 오전 11시예요. 네. 근데 저성과자 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대요. 요게 오전 11시거든요. 네. 오후 1시 반이에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전부터 돌려왔던 프로그램이다. 네, 원래 하던 건데 네. 그냥 니네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 그래서 요게 2시간 반 만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나와요. 11월 3일 오전 8시죠. 인력 구조 조정. 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요렇게 바꿔요. 예전에 그거 유가 시장 때 기억나시죠? 아, 마이너스로 예, 갔을 맞아요. 때 예. 트럼프가 한마디 하고 그 다음 2시간 있다 로이터 통신에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트럼프가 다시 얘기했는데 저녁에 푸틴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우디 왕세자가 그 다음날 증산해요. 그냥. 너무 웃긴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투자하는 방향을 하루에도 3-4번씩 바꿔야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아, 요런 거를 일일이 다 따라하다가는 정말 초단타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코스톨라니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개는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급하게 만들어낸 이유들이 뒤를 따른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뉴스나 이런 아니면 증권 뭐 전문가겠죠. 네네. 이 모든 분석들이 그 전문가들의 기분에 달려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뉴스가 나오면은 아니면 주식 시장이 움직이면은 전문가들은 바쁘거든요. 이런 사유로 떨어졌다, 이런 사유로 올랐다, 이런 사유로 뭐가 반영됐다, 뭐 선반영됐다, 끌어왔다, 별 얘기 다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것들은 항상 시세가 먼저 움직이고 나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시안적으로 뉴스를 따라가는 거는 증권 시장에서는 완전히 미친 짓이래요.
투자자는 폭넓게 생각하고 폭넓게 보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뉴스를 봤을 때 다른 개미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나이스한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뉴스를 보면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뉴스도 있고 가짜 뉴스도 많거든요. 네. 그걸 구별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신과 함께 일본에서도 흥행 순항했다. 네. 그리고 2019년 6월 25일이거든요. 네. 2019년 6월 25일이 지금 가장 주가가 가장 좋을 최고 때. 고점이에요. 네. 네, 고점인데 거의 뭐 2달, 3달을 그냥 흘러내립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신과 함께 2 천만 관객 동원 눈앞에 8월 14일. 네. 그리고 신과 함께 2 1200 관객 돌파. 대만에서도 흥행 돌풍. 네. 8월 30일이에요. 2018년. 네. 근데 주가는 2018년 8월 14일, 2018년 8월 30일. 이미 반영이 다 돼서 이제 또 주가가 계속 그렇죠.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근데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뉴스를 봤을 때 굉장히 덱스터의 호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식은 3개월에서 뭐 길게는 1년, 뭐 몇 년을 땡겨올 수도 있는 거다. 뭐 네네. 테슬라는 몇십 년치를 땡겨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언론을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호재 뉴스만 보고 바로바로 달려들면은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점에서 사게 되는 벌을 받는데요. 네네. 그거를 항상 잊지 말고 뉴스에 속아서 내 소중한 주식을 뺏기지 말자. 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코스톨라니가 네. 뉴스에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네. 또 정책을 펴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또 한마디를 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사를 보시면 이게 2020년 10월 22일 기사인데요. 네. 홍남기 주식 투자 해본 적 없다. 제가 이 기사 보고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뭐 3억을 해야 된다, 10억을 해야 된다, 뭐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결정하시는 분이 주식을 모르신다는 거는 저는 좀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에 요거는 2020년 11월 9일 뉴스인데요. 이건 네. 기자가 쓴, 원래 기자가 쓰네요. 네, 기자가 네, 기재부한테 부탁하는 어투로 이제 쓴 기사. 네네네. 네. 그런 기사인데, 보시게 되면은 기재부 기자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있냐, 이런 네. 질문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간부가 나는 그런 도박성 놀이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식은 도박이 될 수도 있죠. 뭐 스캘핑이나 그럴 뭐 수 있죠. 단타도 있고. 네. 하지만 분명히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 이 기업의 성장성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저도 요 부분은 좀 약간 나를 어떻게 보고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온 국민이 지금 도박판에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지금 개미가 700만이라고 하는데 네. 700만의 개미들이 다 도박판에 있다고. 그러면 도박꾼으로 다 몰고 있는 그런 발언을 아주 펼치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코스톨라니가 이거에 대해서 3, 40년 전에 네. 이런 의견을 내세요. 정치가나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장 같이 경제 쪽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은 투자 경험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정말 많이 해본 참모를 붙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은 참모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같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요 두 개의 기사만 봤을 때는 너무 중요한 요직에 계신 분들이 네. 주식을 너무 이렇게 폄하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약간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현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현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정책을 펴는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제 뭐 요즘이 하락장이다, 조정장이다, 아니면 다시 또 상승장으로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스톨라니 얘기로 돌아와서 네. 이제 하락장 뭐 네. 여기에 대해서 개미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코스톨라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증권시장에서 증권 시세가 떨어졌을 때 투자하는 이른바 약세장 투자를 시작했다. 거기에는 나의 지적 오만, 우월감도 당연히 개입되어 있었다. 주식시장의 허풍쟁이들과 바보들에 대한 내 생각은 부정적이어서 나는 그들과 반대로만 했다. 나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시장에 개입했던 것이다. 우연히도 나는 이를 통해서 성공을 거두었다. 나는 주식 시세가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내 이유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다. 하지만 나는 하락장의 손실로 인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마음이 아팠고 나중에는 상승할 때만 투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익을 많이 냈다.
굉장히 자기 자랑을 네. 다 드러내고 해주시는 분입니다. 네. 그냥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코스톨라니는 분명히 기업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아, 그렇겠죠. 네.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확실하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거나 호재 뉴스가 막 터질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가 항상 꼭지였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항상 잊으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예시로 가져온 게 하나 있는데, 네. 요건 좀 약간 다른 얘기거든요. 예, 보시게 되면은 LG화학이 그 물적 분할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엄청 시끄러웠죠. 예. 네. 그리고 주가도 실제로 많이 하락을 했죠. 네. 근데 희한하게 얘네가 막 사들이네요. 아, 외인들이 엄청 네. 걷어들이고 있네요. 네. 한 5% 정도 지분이 올라갔는데, 네. 5%면 한 2조 5천억쯤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외인들의 행동이 언론과 반대되는 행동이잖아요. 여기서는 기관도 약간 뭐 나중에 좀 기관은 올라오긴 나중에 한데, 하긴 했는데, 네. 매도 주체가 기관과 개미였고, 네.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요. 외인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와, 이게 너무 대중에 휩쓸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생각을 다르게 한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네페스가 물적 분할로 또 말이 네.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주가가 사실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맹목적으로 물적 분할은 나쁜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고, 저희 네페스 영상 보면 댓글에도 네페스 괜찮냐고 물적 분할한다고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주식을 수학처럼 뭐 1 더하기 1은 2야, 물적 분할은 나빠, 막 이런 식으로 막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보자.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이게 개미 투자자로서 네. 이거를 다 적용하기 또 쉽진 않잖아요. 어렵죠.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큼은 바르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코스톨라니의 좀 말을 이용하자면, 바람직한 투자자는 언제나 자유로워야 되고 대중의 심리적 분위기에 감염이 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나도 공감이 되고, 그 다음에 코스톨라니는 그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나는 낮잠을 잔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내 그릇만큼 투자하고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강한 확신, 그런 것들이, 그런 행동이 가능한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나는 내가 투자한 종목에 시세가 불리하게 전개될 때에는 결코 동요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주식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듣지 않으려고 한대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너 어떻게 내가 투자했는데 넉넉히만 있냐?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체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에 동감해요. 오히려 귀를 막는 게 낫다고. 왜 그러냐면요, 기업이 안 좋을 때 쏟아지는 그 악재 뉴스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10개 중에 과연 몇 개나 진실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과연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는 것일까? 아니면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을 빼앗으려는 뉴스일까라고 고민해보면, 저는 뉴스를 좀 안 믿는 것도, 네. 그리고 피터 린치도 사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내 주식이 떨어질 때 증권사에 전화하고 시세 확인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사업 보고서를 봐라. 그래서 저도 오히려 뉴스보다는 사업 보고서를 보고 미래를 좀 더 예측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한다면 훨씬 나이스한 투자가 되고, 그리고 소중한 주식을 좀 안 뺏기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수익을 바라보고 지금 달려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들어가는 시점은 남들이 다 달려들 때, 아니면 인내력 없는 애들이 지쳐서 갈 때, 아니면 오히려 악재가 터져가지고 남들이 접근 안 할 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떨까. 반대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네네. 좋을 것 같다. 사실 저는 그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네. 타율이 네. 조금 생겨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남들과는 다르게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흔들리는 주식시장에서 뭐 네. 개미 투자자의 심리에 대해서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야기를 한번 빗대서 같이 한번 나눠봤는데, 투자의 대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책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한번 되짚어보고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은 투자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계속 얘기 중에 나왔지만은 기업 분석이 철저하지 않으면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뭐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 기업 분석을 올바로 하고 투자를 하시면은 좋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좋은 성과가 올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희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